자, 이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4.19 4월혁명 전시의 메인 타이틀은 청년 학생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대, 20대 청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들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을 텐데,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목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역사를 개척해간 이 4.19 혁명의 모습들을 꾸며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저희 전시는 4월 혁명을 기록화했던 연세대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있었던 자료들을 뭐 빌려서 전시하는 건 아니고요. 4월 혁명반이라고 하는 연세대 학생들로 구성됐던 4.19 혁명 기록화 프로젝트 팀이 남겨준 자료만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아현동 고개예요. 저희 연세대학교의 시위대의 이야기는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굉장히 수많은 플랜카드, 또 선전물, 홍보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굉장히 조직적인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시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60년에 있었던 이 혁명의 분위기는 사실은 3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부통령 이 선거 과정이 부정으로 치닫게 되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에 저항하는 일반 시민들, 학생들 이런 그 충돌 과정이 4월이 아니라 그 앞서서부터 본격화됐던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뒤에 전시도 되어 있지만 2월 28일 대구에 고등학생들이 먼저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위를 시작했고요. 또 3월 15일 부정선거 과정에 저항하는 지역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마산, 거기서는 이제 김주열 학생이 당시 마산 상고의 신입생이죠. 입학이 예정되어 있던 학생인데 행방불명됐다가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산 지역, 대구 지역이 1차, 2차에 걸쳐서 4월 초반에 크게 이제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걸 떠안고서 이제 드디어 4월 달에 대학생들 시위가 서울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4월 혁명, 1960년도의 혁명 그러면 4월, 그리고 서울의 대학생들의 시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3월부터 지역사회에서 특히 대구, 마산, 부산 이 지방에서부터 있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시위, 이것이 더 이 혁명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월 혁명이 아니라 3, 4월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때가 한참 신입생들 뽑던 시즌이었거든요. 자기 형이랑 여관방에서 좀 며칠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여기 마산 앞바다에서 4월 12일 날 떠올랐고, 이때가 신입생 환영회 하던 날이에요. 4월 18일이. 그래서 학교 기념품으로 수건을 하나씩 줬고 거기 고대에 써 있었거든요. 그걸 시위대가 다 머리에 둘러쓴 거야. 또 이때 사실은 그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그래도 이때 당시 낮에는 뭐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야간에 국회의사당에서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른바 을지로 쪽에서 정치 깡패들, 임화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해서 몇 명 죽고 막 심각하게 다치고 했죠. 이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특히 원래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함께 시위를 하려고 4월 21일쯤 생각도 하고 뭐 몇 차례 이렇게 각 대학 간에 연락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서울 시내 모든 대학이 대체로 4월 19일에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포고문이 내려져서 4월 19일 13시 현재로 헌법 및 계엄법에 의거하여 경비계엄, 이때는 비상계엄은 아니었어요. 일단 경비계엄을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경찰이 통제하는 계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호가 비상계엄으로 돌입하게 되고 군대가 발동이 돼서 서울 시내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학교 대강당이
사실 저 대강당은 1960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기부터 이제 채플 수업을 하던 데인데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9일이 화요일이었고요. 오후 12시에 딱 채플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채플이 제일 많은 학생이 모이는 때니까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강당 앞에서 시위를 집결을 하고 곳곳에서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학도여 깨어라라는 저 슬로건,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촌을 지나서 아현동포교를 지나가게 되고요. 신촌사거리 지나죠. 그래서 서울 이제 원래는 서소문 쪽으로 곧장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대문 쪽이에요. 그랬는데 그쪽은 이미 저희는 12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미 동국대, 서울대, 중앙대 학생들이 이 세종로 거리랑 그다음에 서대문 이기문 씨 집 앞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넘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역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12시에 출발해서 서대문을 거쳐가지고요 3번 서울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시청 앞으로 4번 올라갔다가 이미 시청 앞에서 광화문 저 중앙 쪽까지도 꽉 차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번 보면 무교동 종로를 거쳐서 종로 4가 원남동 창덕궁 있는데 안국동 이렇게 거쳐서 중앙청 앞으로 진출하게 되죠. 근데 이미 저 때문에 한 2시 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총을 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후퇴를 하죠. 그래서 밑으로 와서 10번, 11번, 12번, 13번 호스란히 학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교생 3,000명이 같이 출발했다가 두들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야. 서울역으로 갔다가 종로를 빠졌다가 총 쏘니까 그대로 3,000명이 스크럼 짠 채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죠. 오히려 흐트러지지 않고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3,000명이 거의 똑같은 경험을 일시에 했다고 하는 거. 못해서 1958년도 서울 지도, 이건 서울시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요 강북 지역 것만 이렇게 도려내서 연세대학교 시위대의 진출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들과 오늘날 건물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중앙청도 허물어진 중앙청 이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경무대까지. 그리고 또 국회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 의회가 있는 자리가 예전엔 국회였고요. 그 맞은편에 당시 어용신문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방화됐던 서울신문사가 있고, 그 뒤편 쪽에 이제 반공회관이 있어서 역시 극우 세력들이 모여져 있었던, 그래서 이 4.19 혁명 과정에서 역시 방화된 건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로 끝에 동대문 경찰서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이제 거쳐서 안국동을 통해서 중앙청까지 갔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월 혁명반이 4월 혁명 연구반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경애하는 편집국장님, 그래서 아마 어떤 언론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역사 자료로 남길 거고 비공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서 이건 개인적인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려고 하니까 꼭 좀 당신네 언론사 이런 데서 사진이라든가 준비된 거 좀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요 모임이 처음에는 4.18, 4.26 데모조사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4월 혁명 연구반이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연구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냈죠. 연구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서 4월 혁명 연구반이라고 학교가 공식화해주고 이제는 총장 이름으로 총장 백낙준 이름으로 사료 수집에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공문 같은 걸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자료 수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미 이 일정표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고려대를 비롯한 고려대하고 서울대에 대한 조사가 착수화된 자신들의 일정표 같은 것들도 남겨져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조직은 어떤 식으로 하자, 누구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초기 재정의 문제는 원드칸이라고 하는 리차드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미재단 단장한테서 일부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모들도 발견이 되고 있죠.
그쪽은 이제 이미 4월 10일 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비상계엄으로 확대되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반공회관이 불타고 있고 서울신문사가 불타고 있네요.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까지 가면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보사항조사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대학 중심으로 또 리더들 중심으로 조사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 시인들이 남긴 4.19 혁명에 대한 시. 뭐 예를 들면 강은규 선생이 남긴 4월에 던진 돌. 아직 거기 있느냐 너 4월에 던진 돌아. 수유리 묘역에.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4.19의 힘을 보아라.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실은 떼왔습니다. 4.5 혁명 그리고 학생 혁명 그러면 힘 이렇게 서명 작업을 하고 플랜카드를 들고 시청 앞에까지 가서 그때 통행 금지가 7시부터거든요 저녁. 근데 6시 59분에 거기 도착을 해요. 그래서 만세 삼창을 하고 7시를 넘어서면서 이제 해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들 시위대를 따라온 일반 시민들이 그냥 7시 그 통행 금지를 지나서 그냥 밤새 시위가 돼버린 거죠. 또 4월 26일 날 아주 새벽부터 세종로에서 시위가 쭉 진행이 됐고 어쩔 수 없이 10시 30분에 대통령도 하야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 있었던 이승만 동상도 목에 이렇게 밧줄로 끌어내려와서 저런 학생들입니다. 이 끌고 저기 서대문 있는 데까지 끌고 다니죠. 목에다 밧줄 건 채로. 그런가 하면 트럭이다 뭐 탱크다 이런 데 시위대가 다 올라타가지고요 세종로에 꽉 찼잖아요. 10시 반쯤 대통령 하야 예정 그 발표가 이 계엄사령부에서 이 시민들에다 대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시위대가 만세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960년 당시에 이렇게 4.19가 한창 진행 중인 뭔가 사회가 혁명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결론이 나기 전에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록화를 했다는 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감 없이 자기의 느낌이나 각오나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 대신에 굉장히 감정적이긴 하죠. 그죠? 뭔가 사태가 끝나고 좀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막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기 생각들을 막 적었으니까 대신에 뭔가 왜곡은 좀 덜하죠. 자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뻥튀기를 한다거나 성공했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당대에 했다는 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혁명이 실패하면 이 자료들이 그대로 근거가 돼서 네가 이런 짓을 했어? 그리고 다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겨져 있는 4.5 혁명반 사람들이 이거 좀 써달라 뭐 이렇게 요청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 걸로 남겨져 있는데 설득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거는 완전 비공개를 하겠다. 10년 동안. 그때 1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경찰, 검찰, 뭐 잡지사 이런 데, 언론사 이런 데도 전혀 노출을 안 하지 않고 요거는 그대로 우리 연구팀 안에서만 자료 모으는 대로만 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얘기겠지만 역사 자료로 쓰겠다. 역사적인 진실의 자료로서만 남겨뒀다가 후세에 이걸 실상을 다시 연구하는 그 자료로만 쓰겠다. 그 두 가지 약속을 철저하게 하면서 설득하고 자료화했던 그런 이 시기에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앙케이트 조사 형태로 뭔가 학술적인 데이터를 남기거나 그런 전례가 과연 있었는지 사실 그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언제쯤 실제 들어왔는지 좀 학술사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워서 하겠다고 본인들도 이제 진술을 하는데 국내에서 과연 이렇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회의 현상이나 민심의 동향이나 이런 사건이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과연 시작됐겠는가. 대신에 좀 일회성 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뭐 2주일에 한 번씩 해본다거나 똑같은 사람을 하면 아마 정세의 변화 같은 거에 따라서 심리적 변화 같은 것도 좀 더
또 감성적인 거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의견 이런 것들이 포착될 수 있었겠죠. 그런 한계는 있었겠습니다.